아까 임 기자가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결국 이게 정문을 열고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장을 고지를 하고 제시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집행이 좀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직은 그 절차를 못하고 있다. 지금 경내에서 대치 중이다. 이렇게 현장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뭐 그런 걸로 추정이 되고 지금 일부 속보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나온 것으로는 군 수방사로 추정되는 군 부대 병력과 지금 대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걸 떠나서 지금 이제 그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힌 지 1시간 20분이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집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그렇게 유력하게 추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영장 집행에 공수처 30명, 경찰 120명이 투입돼서 경내 진입을 일부 한 것으로는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반대편, 한남대로 반대편에서 멀리서 찍어서 보이는 대통령 관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전 8시부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시간 24분째 대치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집행이 이뤄질지 혹은 이뤄지지 못하고 실패하고 공수처가 돌아가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는 30명이 들어갔다 이렇게 앞서 나왔는데 이대환 부장검사가 지금 현장에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이 대면 조사를 이제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장현 부장검사가 할 예정이라고 공수처 측이 밝혔는데 네. 현장에는 지금 이제 이대환 부장검사가 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1시간 20분 이상 영장이 어쨌든 집행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집행이 원활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만약에 이런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경호처는 경호처장의 어떤 지휘와 권한 행사에 움직이는 것인데 결국 경호처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임명권, 그러니까 임명과 또 이렇게 직을 면할 권한도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약간 이제 그럼 경호처장에 대한 지휘권이 있느냐 대통령한테. 왜냐하면 경호처는 이제 행정각부 국무총리 밑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그런 지휘권이 있는지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뭐 어쨌든 그게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형식적으로 과연 대통령이 경호처장의 경호 활동을 지휘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뭐 별개로 치더라도 네. 실질적 지휘권과 그리고 인사권, 임명권이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대통령에게. 그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최상목 권한 대행에도 지금 야당에서는 사실상의 지휘권이, 최소한 사실상의 지휘권이 있으니까 경호처에게 그러니까 불법한 영장 집행, 아니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한 불법한 저지를 멈추게 지휘를 하고 그래도 만약에 경호처장의 지휘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명권을 행사해서 경호처장을 바꿔라. 이런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최상목 권한 대행이 그런 요구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은 경호처와 공수처 사이의 일이고 권한 대행으로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나섰지 이런 선택에 따라서 지금의 대치 상황이 조금 빠르게 상대적으로 빠르게 해결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수방사 부대원들이랑 대치를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육군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수방사 마크를 달고 있는 군인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통제는 경호처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휘권과 통제권이 모두 경호처에 있는 병력들이기 때문에 지금 경내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공수처와 특수단 경찰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대는 사실상 경호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시 반부터 시작된 집행이 정문을 타고 올라가서 관저 경내까지는 진입은 했지만 그 공수처 30명과 경찰 50여 명 정도, 도합 80명 정도가 경내에 지금 들어가긴 했지만 영장 집행은 하지 못하고 경호처와 대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국회 쪽 상황도 박창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이제 회의를 열고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도 나오고 한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메시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네. 보이는데요. 이 민주당은 이 사태를 내란 사태로 규정하고 있죠. 이 사태가 만 한 달이 지났는데 국민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가 필요하고 구속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메시지를 또 내놨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 내란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처벌을 당할 상황, 이런 상황을 만드는 오판을 하지 말고 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하고 옹호를 중단해라.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의 입장도 전해지면 좀 전해 주시고요. 박 교수님, 지금 경내에서 대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을 제시하려는 쪽과 이제 체포를 하려는 쪽과 또 막으려는 경호처의 첨예한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향후 수사적으로는 좀 큰 이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가장 더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은 이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 자체가 무효고 영장도 이에 따라서 이 수사권에 따라서 발부된 영장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인데 공수처가 이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네. 이거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공수처를 만들 때 공수처는 모든 범죄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요. 공수처법에 특정 신분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 특정한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 특정이 어떤 건지 한번 짚고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 해당되는 걸 말한다면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권은 없지만 수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데 이 수사권도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는 전체적으로 구조가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라는 것과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말을 하냐? 이것은 고위공직자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 몇 조에서 몇 조까지 뭐 이런 등등의 범죄들을 고위공직자 범죄라고 한다는데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로 거기에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또 직권남용의 현직 대통령은 그 내란죄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서는 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고위공직자 범죄로 지정돼 있지도 않고 직권남용죄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범죄로 내란죄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없고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는 수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그럼 공수처의 반론은 뭡니까? 이 반론은 뭐냐면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있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련 범죄가 있습니다. 네. 이 관련 범죄도 또 어떤 것이 관련 범죄인지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공수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여기 관련된 조항이 뭐냐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라고 합니다. 네. 근데 공수처는 바로 이 조항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직권남용은 고위공직자 범죄는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란죄는 안 되고 직권남용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고위공수처가 수사권이 있고 근데 이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범죄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와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에서도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인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입니다. 자, 이게 계속 논란이 되었는데 네. 공수처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논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수색영장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 발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영장판사 단계에서는 수사권이 인정된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논란이 종식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쪽은 그건 영장판사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바로 그런 이유로 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